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 무심코 지나치는 저 상점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우리 도시의 숨겨진 운영 체제, 중심지 이론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편의점은 집 앞에 바로 있는데 큰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은 왜 도시를 가로질러 가야만 할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경제적, 공간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숨겨진 질서를 풀어내는 마법의 열쇠, 그게 바로 중심지 이론입니다. 독일의 지리학자였던 발터 크리스탈러가 만든 이론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 가게나 병원 같은 시설들이 왜 하필 거기에 바로 그 규모로 있는지 그 이유를 정말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임계수요입니다. threshold라고 하죠. 아주 쉬워요. 쉽게 말해서 어떤 가게가 망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손님 수,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동네에 빵집을 차렸어요.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손님이 100명은 와야 본전치기라도 한다. 그러면 이 빵집의 임계 수요는 바로 100명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단어 나갑니다. 바로 도달범위, 레인지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여러분, 껌 하나 사려고 30분씩 걸어가시는 분? 없죠? 그쵸? 하지만 정말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 저기 백화점에 딱 하나 남았대요. 그럼 어때요? 1시간이라도 차 몰고 달려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야, 이 정도 거리는 내가 감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게 바로 도달범위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임계수요랑 도달범위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모든 게 설명됩니다. 과자나 음료수 같은 저차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가게를 유지하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임계수요가 낮죠. 그리고 누가 과자 사러 옆 동네까지 가요? 안 가죠? 도달범위도 짧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고급 자동차 같은 고차 상품은 어때요? 정반대죠. 이걸 살 사람이 동네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주 많은 잠재 고객이 필요하니까 임기의 수요는 엄청 높고 사람들도 큰맘 먹고 몇 시간씩 운전해서 찾아오잖아요. 도달 범위도 길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자동차 매장은 도시의 중요한 곳에 몇 개만 딱 있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 질문의 답이 보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꼭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 알겠는데 왜 하필 육각형이에요? 동그라미나 네모도 있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권을 원으로 그리면 원과 원 사이에 서비스가 닿지 않는 애매한 공간, 사각지대가 생겨버려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은 소외되겠죠? 그렇다고 사각형으로 만들면 중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변까지의 거리보다 멀잖아요. 이건 불공평하죠? 그래서 빈틈도 없고 겹치지도 않고 중심에서 모든 경계까지의 거리가 가장 일정한 최적의 모양, 자연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벌집 모양, 육각형인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도시의 모델인 거죠. 자, 이론만 들으면 좀 지루하죠?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걸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자,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약사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동네에 약국을 새로 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약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숫자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이 약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한 달에 최소 1,200명은 와야 한대요.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임계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인구 밀도를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 안에 5,000명이 살고 있네요. 꽤 빽빽하죠? 근데 이 중에서 딱 10%만 한 달에 한 번 약국에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약 사러 이 정도는 걸어갈 수 있어 하는 거리가 반경 1km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도달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조건은 다 나왔습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수학 시간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우리 약국의 상권, 즉 반경 1km짜리 원의 면적을 구해요. 파이 r 제곱 기억나시죠? 둘째, 그 면적 안에 총 몇 명이 사는지 총인구를 구하는 겁니다. 면적에다 인구 밀도를 곱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총인구 중에서 실제로 우리 약국에 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이 몇 명이나 될지 방문율 10%를 곱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계상을 해볼까요? 면적은 약 3.14제곱킬로미터. 거기에 인구 밀도 5,000명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하면 두구두구두구 네! 나왔습니다. 1,571명!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은 1,571명. 그런데 우리 약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 고객, 즉 임계 수요는 몇 명이었죠? 1,200명이었습니다. 1,571명은 1,200명보다 크죠? 네, 됐네요. 이 입지는 사업성이 충분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약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지 이론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아주 강력한 시장 분석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론과 계산이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졌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아니죠. 실제 우리 도시, 특히 서울이나 뉴욕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에서는 이 완벽한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는지 한번 현실의 렌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론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땅이 아주 평평하고 교통수단도 똑같고 뭐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어야 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서울만 봐도 중간에 거대한 한강이 흐르고 곳곳에 산이 있죠.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상권이 쭉 발달하기도 하고요. 요즘엔 또 어떻습니까? 새벽 배송이 도달 범위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부가 여기는 상업지역 하고 정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이런 현실의 변수들이 이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서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편의점, 세탁소, 동네 병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촘촘하게 박혀 있죠? 이건 중심지 이론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계획한 3도심, 7광역중심 같은 체계도 결국 이 중심지 이론의 개념을 가져온 거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한강이나 산이 육각형 패턴을 흐트려 놓고 특히 강남역, 홍대 입구, 잠실역 같은 지하철 환승의 요충지들은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심지를 만들어내죠. 바로 교통이라는 변수가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뉴욕으로 가볼까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맨해튼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상권인 최상위 고차 중심지죠. 중심지 이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나 저지시티 같은 하위 중심지들도 체계적으로 존재하고요. 근데 뉴욕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바로 섬이라는 겁니다. 육각형 이론을 적용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지형이죠. 거기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인구를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인구 밀도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 강력한 분석 도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딱 5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도시 질서는 딱 2단어, 임계 수요와 도달 범위로 설명된다. 둘째,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도시 모양은 육각형이다. 셋째, 하지만 현실은 교통, 기술, 정책 때문에 훨씬 복잡하다. 넷째, 그렇다고 이 이론이 쓸모없냐? 절대 아니죠. 여전히 가게나 병원, 도서관 위치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열쇠다. 그리고 마지막 5째, 특히 서울이든 뉴욕이든 우리가 슬세권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네 단위에서는 이 이론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다. 이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에요.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닙니다. 이때 임계 수요와 도달 범위 중에서 뭘 먼저 확인하시겠어요? 최소한의 손님 수를 먼저 계산할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서 올지를 먼저 따져볼 건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적인 생각이 곧 정답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